수천 발의 미사일이 도심지로 쏟아집니다. 세계 최강이라고 불리던 방공망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지난 7일 팔레스타인의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7일은 유대교 안식일이었는데요. 이스라엘은 즉각 하마스의 대대적인 보복을 예고하며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중동 정세가 요동칠 가능성이 커졌답니다. 이는 4차 중동전쟁 이후 50년 만의 일로 이스라엘판 9-11 테러란 평가까지 나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중동 지역까지 화염에 휩싸이면서 세계 경제도 적잖은 영향을 받을 전망인데요. 그런데 저 멀리 중동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관련해 갑자기 한국이 언급되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정부 등에 따르면 하마스는 7일 오전 6시 30분부터 예루살렘을 포함한 이스라엘 주요 도시에 로켓포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공격은 자주 있어왔지만 이번에는 규모가 다릅니다. 이번에는 무려 7,000발의 로켓포 공격이 이스라엘에 가해졌다고 알려졌습니다. 또 하마스는 22개 이스라엘 도시와 군기지의 무장병력을 침투시켜 이스라엘 민간인과 군인을 납치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하마스가 무장대원을 이스라엘에 침투시킨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곧바로 하마스가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자치 지역인 가자지구에 보복 공습을 가했습니다. 이날 양측의 무력 충돌로 확인된 사망자 수만 900명이 넘습니다. 사망자 기준으로 양측이 50일간 교전한 2014년 6월 2100명 후 가장 많은데요. 9일 기준으로 전쟁이 시작된 지 이틀 만에 사망자가 1,000명이 넘어가며 그 심각성을 더욱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간 하마스 측과 무력 충돌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였던 이스라엘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상자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어 이번 피해가 1948년 이스라엘 건국 후 사상 최악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NYT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리적 충격이 9-11 테러와 맞먹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외국인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외신을 종합하면 이번 분쟁에서 아무 관련도 없는 미국인, 영국인, 프랑스, 우크라이나인 등이 숨지고 일부는 납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하마스가 태국인 11명을 납치해 가자지구로 끌고 갔다는 보도가 나오며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의 신변도 위험이 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에 나가 있는 한국인은 총 570여 명이 있는데요. 다행히도 외교부는 아직까지 접수되거나 파악된 우리 국민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더 이상 다른 민간인들의 피해와 한국인들의 피해가 없길 바라겠습니다. 유대 안식일인 7일 일어난 양측의 무력 충돌은 하마스의 선제 공격으로 시작됐습니다. 하마스는 이날 새벽 이스라엘 남부를 겨냥해 7,000발 이상의 로켓포를 쏘며 이스라엘군을 혼란시킨 후 지상에선 대원들을 침투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는 또 다른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이슬라믹 지하드와 함께 분리장벽 철조망을 뚫거나 패러글라이더를 타고 이스라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라인에 게시된 동영상에는 여러 명의 하마스 전투원들이 전동 패러글라이더로 이스라엘 국경 장벽 위로 날아가는 모습이 담겼답니다. 전동 패러글라이더는 좌석과 모터, 파라포일로 구성되었습니다. 동시에 하마스 전투원들은 북쪽과 동쪽 국경을 넘어 이스라엘 가자 지구로 육상 진입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하마스 대원들은 소형 보트를 타고 해상으로 이스라엘에 침투했습니다. 대규모 로켓포 발사와 함께 육해공 모든 방면에서 무장 대원의 기습 공격을 감행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경찰은 자국에 침투한 대원 규모를 200에서 30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의 치명적 공격 때문에 우리는 전쟁에 나서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자지구의 전력 공급을 중단하고 외부 물품 전달을 차단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세가 거세지자 다른 이슬람 무장 세력도 가세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이슬람 무장 세력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점령지를 공격하자 이스라엘이 대응 포격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번 공격에 이스라엘에 자랑하는 세계 최강 방어 시스템이라고 불리던 아이언돔이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아이언돔은 팔레스타인의 무장정파인 하마스의 로켓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영토를 방어하기 위해 미국과 이스라엘에서 공동 개발한 적어도 방공 시스템입니다. 지난 2021년에도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향해 수천 발의 로켓을 공격했었는데 당시에 발사된 4천여 발의 로켓은 대부분 이스라엘 아이언돔에 격추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마스는 다연발 단거리 미사일 나줌을 공개하며 대량 공격, 깡통미끼 미사일과 반반씩 섞어 요격 미사일의 실패율을 올렸다고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미사일 수량까지 더 올려 총 7,000발가량을 발사하며 이스라엘의 방공망에 빈틈을 만든 것입니다. 이스라엘 당국은 7일 오전 하마스가 2,200발의 로켓을 발사했다고 밝혔지만 이 가운데 몇 발을 요격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무력 충돌은 꼭 50년 전 발생한 이른바 욤키푸르 전쟁과 닮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은 이스라엘의 하마스의 이번 기습 공격은 50년 전에 이 악몽이 반복된 것과 같다고 이날 분석했습니다. 두 전쟁 모두 유대교 명절에 발생한 데다 상대의 기습 공격을 예측하지 못한 이스라엘 정보기관, 즉 책임론이 제기된다는 점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던 이스라엘 정보기관은 중동 지역에 가장 광범위한 첩보망을 구축하고 충분한 자금력도 갖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중 모사드는 첩보 영화에도 자주 등장할 정도로 우리에게도 익숙한 정보기관입니다. 그런데 모사드가 하마스의 대규모 공격을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에 책임론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가디언, CNN 등 주요 외신은 이스라엘 양대 정보기관이 하마스의 대규모 공격을 예측하지 못한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여러가지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모사드가 이번 공격을 놓칠 만큼 최근 정보력 수준이 형편없어졌다는 이야기도 제기되는 반면 이렇게 큰 대규모 공격을 모사드가 몰랐을 리 없고 심지어 이를 알고도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묵인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마스의 공습 직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안보 분야 강요, 회의를 소집해 하마스 등과 전쟁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가 숨어있거나 활동하는 모든 곳을 폐허로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공격으로 이스라엘 국민이 받은 심리적 충격이 미국인의 뇌리에 있는 90일 테러와 맞먹는다며 네타냐후 총리에게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 등은 이스라엘의 변함없는 지지를 약속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긴급 연설을 통해 미국은 이스라엘과 함께하며 모든 필요한 수단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칼리드 카도비 하마스 대변인은 아랍권 매체 알자지라에 이번 공격은 팔레스타인이 수십 년간 겪어온 이스라엘의 만행에 대응한 것이라며 아랍 및 이슬람 국가의 동참을 요구했습니다. 미국 내중동 전문 매체인 알모니터의 엠벌린 자만 분석가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충돌이 국교 정상화를 추진 중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위협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니다. 하마스는 이번 공격 이후로 이스라엘의 탄압을 내세웠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을 재집권한 네타냐후 총리는 재집권 1년차인 2023년 내내 팔레스타인과의 갈등을 극대화시키며 가자지구를 몰아붙였습니다. 칼리드 카도비 하마스 대변인은 국제사회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만행을 중단시켜달라며 이 모든 것이 이번 전투를 시작한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중동 평화 흐름에 제동을 걸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마스 최고 지도자인 이스마일 하니에는 연설을 통해 저항 세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지도 못하는 이스라엘이 누군가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점을 아랍 형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알린다며 이스라엘과 맺은 모든 관계 정상화 합의가 팔레스타인 분쟁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한국이 뜬금없이 등장하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CNN 방송은 이런 상황을 전하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동 평화구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악재를 만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전쟁으로 바이든의 대이란 정책 실패 가능성이 정말로 높아졌다는 것인데요. 실제적으로 팔레스타인 하마스를 지원하는 게 이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마스가 이렇게 대규모 공격을 준비하기까지 뒤에서 이란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각종 외신들에서 배후가 이란이라고 연쇄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하마스 대변인 가지 하마드는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기습적인 다중 전선 공격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BBC에 밝히며 이를 증명했습니다. 심지어 이란 대통령도 공식적으로는 도움을 줬다는 것을 부인하고 있지만 팔레스타인 국가의 정당한 방어를 지지한다며 이 지역에서 위험 요소는 이스라엘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미 공화당에서도 바이든을 향해 외교 대참사라며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바이든 대통령이 인질 5명을 풀어주는 협상을 일하라고 했는데 이 조건으로 내건 것이 한국에 동결된 60억 달러를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가는 협상 조건인데요. 이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미국 인질을 풀어주는 조건으로 왜 한국에 있는 자금을 풀어라 마라 하냐는 것입니다. 미국 내에서도 상당한 비판을 받았고 국제적으로도 비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란에 주기로 했던 60억 달러는 이란에서 석유를 사고 지불하기로 했던 대금인데 미국의 이란 제재로 자금을 동결시켰기 때문에 주지 못했던 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이든 대통령 협상에 한국에 묶여있던 자금이 동원되면서 비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미국은 최근 이란과 수감자를 맞교환하기로 합의하면서 60억 달러에 달하는 이란의 원유 수출 대금 동결을 해제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 더 크게 비판을 받은 것은 이 돈으로 이란이 하마스의 기습 공격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9월 이 자금은 한국에서 스위스 계좌를 거쳐 유로화로 환전된 뒤 카타르 은행의 이란 계좌에 송금됐습니다. 그 후의 돈의 흐름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이긴 합니다. 바이든은 이 내용에 대해 실제로 이란까지 자금이 가지 않았고 사용하는 용도를 제한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에서는 왜 우리 돈의 사용처를 마음대로 정하냐며 비난한 것입니다. 어쨌든 중동의 화약고로 불리는 가자지구가 다시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전쟁을 공식화하고 다른 이슬람 무장세력 헤즈볼라도 참전하면서 전선이 확전되는 양상입니다. 미국 중재로 추진되어 온 이스라엘과 아랍 진영의 화해 움직임인 중동 대탕트가 도전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향후 전쟁이 하마스를 지원해온 이란과 이스라엘, 나아가 이란과 미국 간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항상 함께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